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의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0.5%포인트를 이제 금리를 또 인상을 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기도 하는데요.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인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경제학자분들은 코인을 싫어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슈피디아에서 코인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많이 하신 적이 없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이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지 요게 일단 궁금합니다. 네.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예. 사실 제가 국제금융을 했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코인이라는 게 그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 맞아요. 그러니까 국경 간 거래잖아요. 예. 이게 국경 간 거래가 결국은 뭐 우리 달러나 이렇게 국경 간 거래하고 또 우리가 그 뭐 엔화라든지 준기축통화 같은 그 경우에 이제 바꿔서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바꿔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달러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를 많이 이제 목격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위안화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국제 간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관심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의미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발 협력도 한 사람으로서 언뱅크드 그러면 이제 뱅크가 없는 곳이잖아요. 언더뱅크드 그러면 그 금융기관 그 은행 시스템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financial inclus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외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은행 서비스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개발 협력 차원에서 굉장히 네네네. 금융 포용성이라는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환전 수수료라는 부분도 되게 크고 또 예. 환의 그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잖아요. 그럼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리미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송금. 송금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네. 처음에 이게 그렇게 뭐 지금처럼 몇반 며칠로 가는 거래 시스템이 아니고 네네. 가는 네, 시스템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어떤 프로가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가나도 그렇고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송금이 많은 나라들, 필리핀 같은 나라들, 뭐 이런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남미 쪽 이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네네. 네. 물론 지금은 리플이라는 어떤 탈중앙화된 한 건 아니죠. 그런 게 송금에 특화되어서 움직이지만은 그런 것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ICO라는 게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네, 봤는데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에서 코인을 통한 자금 조달이죠. 코인을 통한 자금 조달인데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잖아요. 네네. 근데 IPO 심사가 까다롭죠. IPO는 이제 백서 한 장이나. 백서 한 장으로 이렇게 네네. 한다. 그거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하나의 어떤 코인을 통해서 어떤 토큰 이코노미를 네네.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굴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화이트 페이퍼 그거 읽어보면은 그게 나오는 기본적인 정신 자체가 좋다. 그리고 저는 이게 화폐냐 화폐가 아니냐는 그런 논쟁적인 문제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가치 척도라든지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지 교환의 매개 수단 이게 다 좋은데 이제 그거에서 뭐 가지지 이게 그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네네.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엄연히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채택을 했잖아요. 네, 법정 물론 통화가 됐죠. 네, 법정 통화가 됐는데 이제 뭐 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나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이 비트코인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뭐 엘살바도르가 고통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어서 이게 제도권으로 만약에 들어왔었을 때 이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뭐 일련의 사태들이 네네. 크게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전에 이제 기획재정부 근무했던 공무원이어서 이것이 제도권으로 돌아왔었을 때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네.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파가 그냥 크로스보드 트랜잭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안 하는 게 별로 없고 네네. 막 이런 상황에서 그때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맞아요. 돌고 네.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게 뭐 BIS라든지 뭐 IMF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G20에도 논의하고 논의를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떻게 정착하느냐 이게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질문을 굉장히 짧게 드렸는데 답변은 굉장히 길게 주셨는데 그래서 약간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중간쯤에 서 있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약간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도 품고 계신 듯한 느낌입니다. 네. 호기심이 분명히 있다 정도로 네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 중에 나왔던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백서가 나온 것이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월가 시위를 통한 그 정신을 담은 게 이제 비트코인 백서의 탈중앙화가 Occupy 있는데, Wall Street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달러화가 세상의 기축 통화로서의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힘센 뭐랄까 달러와 같은 지위를 동등하게 지닐 수 있는 원화 강세국이 되면 어떠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원화가 이제 한국 원화가 많이 쓰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특히 그 무역 규모 자체만 보면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 저희가 뭐 유로권을 한 그 조언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수출 규모로 봤을 때 5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네덜란드가 이제 그게 이제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이제 그림 보면 한국이 7위에서 6위로 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으로 했었을 때는 그 전에부터 5위 정도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영국도 있고, 국가별로 쪼개보면 뭐 이렇게 이게 그 네덜란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수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수출이 이제 뭐 늘어나는 규모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6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것을 봤을 때, 앞에 나오는 통화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는 유로잖아요. 네네. 예. 일본. 그러면은 다 이국들이 SDR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네, SDR은 IMF가 정한 특별 인출권이죠. 예, 네.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이제 IMF 이 특별 인출권 되게 어려운 말인데 IMF에서 쿼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GDR이라 해가지고 일반 인출권이 있고요. 네네. 이게 스페셜 아. 인출권이랑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스페셜 인출권도 마찬가지고 IMF에서 저희가 IMF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다 외환 보유액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일반 인출권은 좀 그 조건이 단기적인 어떤 그 국제 수지의 불균형 이런 문제에서 그 인출할 때 규모가 또 네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또 이제 합의에 의해서 네네네. 이제 저희가 그 IMF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출을 할 수가 이제
국제 수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우리가 어째 보면은 통화세배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미국하고 우리나라 하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네네네, 사고 맞습니다. 이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IMF에다가 개설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합의어에서 우리가 내는 IMF 쿼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 특별하게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다른 나라에 빌려줄 수도 있는 네네. 거고요. 뭐 그런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통화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SDR 통화가 이제 5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위안, 위안, 네, 유로화. 유로화, 그 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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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파운드화.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IMF에서는 5년 간격으로 저것을 조정해요. 근데 올해가 조정하는 시기였는데 저는 코로나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내년으로 이제 조정을 이제 미뤄지는 2021년 죄송합니다. 2021년에 하는 것이었는데 네. 올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보면은 올라갔고 유로화는 내려갔고 위안화는 올라갔고 엔화 줄었고 파운드가 줄었네요. 줄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저 통화들이 말하자면은 원화 앞에 있는 통화잖아요. 네네네. 수출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네네네. 그래서 수출적인 측면만 보면은 원 앞에 있는데 그러면 저 통화들은 정말 오랫동안 사용된 통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통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원화 국제화라 얘기를 하지만은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억셉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신뢰할 많이 수 있다. 사용되고 굉장히 힘 있는 통화여야 되고 사람들이 인식으로 그래 그거를 그 통화를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문제가 믿을 수 없을 것 있다. 같다, 믿을 수 있다 네네.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올해 10월 세계 GDP라는 이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네네. 네. 저 보면은 세계 GDP가 103조고 미국이 얼마죠? 25조 네네네. 달러 네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18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거의 20. 죄송합니다. 저번에 18조였다가 지금 20조 가까이 되네요. 네, 19.9조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네네. 이게 상당히 올랐어요. 전에 뭐 14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미국과 비등비등한 느낌이네요. 지금 현재 한 7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쪽이 그래서 이게 되게 올해 이제 결국은 이제 1.9조니까. 통화 그 가치 상승에 따라가 다를 수 있는데 브라질과 러시아가 그러네요. 브라질, 러시아. 되게 강세예요. 네네네. 올해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두 개 국가가 최종적으로 했었을 때는 우리보다 GDP가 높을 수는 올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저런 상황인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103조 달러라는 데서 25조 달러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왜 SDR 이렇게 비중이 크냐? SDR 비중도 크고 네네네. 그리고 무역 결제에서는 60%를 그쵸. 차지한단 달러의 40% 비중이, 4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고에서는 뭐 한 60%인가 뭐 이렇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달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위라는 게 사실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네네. 일어나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온 게 달러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네네.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더 이제 불신을 가지는 거는 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달러 또 그때보다 그쵸. 더 많은 달러를 했고 지금 달러. 저희가 연준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그 경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게 달러 패권이라는 부분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네. 이 가격 변동성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코인을 원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우리 뒷배에 누군가가 받쳐주는 네네. 코인. 그러면은 이제 딱 이렇게 연동돼 있어가지고 달러. 그래서 이제 좀 뭔가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코인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달러 기반. 달러 기반 네네네. 코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이제 이거
저는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말 이런 것을 원했을까? 이런 것을. 네네. 왜냐하면 달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옛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네네. 창립됐을 때 이 케인즈의 얘기 안 하고 화이트 안이 있었잖아요. 케인즈는 정말 금과 1대1로 되는 그 통화를 국제 통화. 기축 통화, 네. 뭔가의 기축 통화를 네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달러도 하고 뭐 그때 유로가 없었으니까 이제 파운드 뭐 각 통화의 어떤 것을 바스켓을 바스켓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그 통화를 이상적으로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의 통화를 네네. 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화이트 미국 쪽의 안이 이제 채택됨으로 미국 인해서 달러기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된 거고. 그래도 초기엔 좋았어요. 금하고 이렇게 연동되거나 아니면 오일하고 뭐 어떻게 되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지금에 와서는 근데 뭐 연동이 안 되고 그냥 헬리콥터 머니로 이제 돈을 뿌려주는 네네네.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코인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 현재 그 어쨌든 통화라고 하는 건 그 통화를 발행 국가의 그 뭐 기초 체력, 경제력에 따라서 그 위상이 좌우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력이냐 그 위상에 비해서 달러의 위상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고편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고평가된 그 달러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 그 코인, 크립토라고 하는 게 크립토 시장의 지금 현재 모습을 봤더니 오히려 달러에 더 의존적이더라. 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네. 정의할 수 있는 저는 거잖아요. 딱 네. 정말 잘 그 요약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실물 경제하고 화폐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거래를 하면 무역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신용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IMF에서 SDR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외환 보유액을 구성을 하면서 네네. 변화가 생기거든요. 달러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아까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 말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각국의 그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위안화가 그래도 이제 위안화는 이제 이게 완전한 의미에서 규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변동 관리 네네. 환율 제도화에서 움직이니까 위안화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체의 어떤 한계는 있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완전한 의미에서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달러가 줄어드는 포션을 어느 나라들이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 보면은 뭐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네네. 뭐 스웨덴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국도 있어요. 예, 한국도 늘었어요. 그 외환 보유액에서 왜냐하면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게 해서 한국 통화도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외환 보유액에 한국 통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 가질 약간 수 의외네요. 있는데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늘었어요. 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원화 국제화를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원화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했던 것은 위안화하고 원화하고의 어떤 직거래 문제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 저희가 FTA도 하고 뭐 그게 경제 통합 그 단계 보면 커런시 동맹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한 의미에서 재정 통합까지 일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이제 직거래를 무역을 해보자 이런 거였고 저희도 이제 위안화하고 원화 간의 어떤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상호간에 만들었고 뭐 청산 결제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위안화 관련해 가지고 적격 투자, 네네. 적격 기간 투자자 제도 같은 것들 하면서 이런 게 되면은 이렇게 중국에다 더 투자를 늘려준다든지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안화하고 원화하고를 봤었을 때 지금 동조화 현상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네네. 그 경제계에서 정말 밀접한 관련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통해서 사실 위안화의 힘이 더 세면 세질수록 우리가 예속되는 느낌도 좀 드는 거예요. 네네네. 위안화 통해서 이제 원화 국제화를 추구를 하지만 그래서 두 나라 간에는 어떤 뭐 청산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건 있지만은 위안화의 힘이 더 세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원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에서 뭐 저희가 뭐 MSCI 선진화를 한다든지 외환거래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화가 국제화에 걸림돌이 있는 장애 요인들인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국제적인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주되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코인 얘기잖아요. 네. 그럼 코인이면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아까 미국이 다 저렇게 예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나라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류도 있고 그리고 저기 요즘에 뭐 재벌집 막내를 좀 K의 시대입니다. K 콘텐츠가 네네. 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 코인 같은 게 이제 테라 루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사실 무너졌죠. 무너졌죠. 기반이. 예, ICO로 만들었는 루나라는 가지고 이 지금 이제 테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피라미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단계 피라미드 뭐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은 뭐 신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알고리즘 코인이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네.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네네. 뒷배가 확실하다면은 네네. 그러면 그것이 뭐 국채일 수도 있고 오일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다른 통화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쭤볼 때 제가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네네. 드려볼게요. 원화를 원화도 있을 수 있고 원화로 돼 있는 뭐 채권일 수도 네네네. 있고요, 국채일 수 네. 있고 여러 그런 어떤 원화 자산들하고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어떤 그 프론티어를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게 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의미야 있겠지만 과연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누가 쓰느냐 별로 안 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저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 경제력이 되면 어쨌든 원화라고 하는 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 12DC를 발행한다라고 쳤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치지만 우리 이하의 약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결국 자국 통화의 경쟁력은 거의 없어지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통화 예속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원화 국제화를 했었을 때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이제 SDR에 정경련에서 SDR에 편입되다. SDR에 편입되다는 자체가 국제 통용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딱 잘라서 원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SDR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IMF에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또 어째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우리가 안 될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거는 좋지 않을까요? 네네. 사실 그러면 저 원화의 국제화라는 부분에서 네네.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외환거래법을 선진화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아마 곧 발표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MSCI 이것도 MSCI 선진화 그 증시 같은 경우에 네네네. 이거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네네. 사실 안 가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가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가면 네, 좋다라고. 그래서 얘기하죠. MSCI 선진화를 이제 네네. 추구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러면은 그런 쪽도 하고 외환거래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원화가 그래도 SDR 베스켓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동남아나 뭐 이런 쪽에서 아까 사실은 놀라셨잖아요. 저기 외환 보유액 중에서 원화가 네. 들어갔다는 부분도. 그러면은 굳이 원화 아까 그 CBDC 말고요.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뒷배가 원화라는 것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다면은 그런 안정적이라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고 늘 문제가 될 거 없지만 네. 과연 그게 많이 쓰일까? 요 실효성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의문이 저희가 있는 뭐 거죠. 국력이 좋아지고 맞아요. 더 이제 자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거 생각되고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좀 역동적이잖아요. 어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노벨 경제학상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해요. 이런 걸 만들어서 통화가 가지고 있는 법정 통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순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적했고 이것을 어떤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네. 저희가 통화량을 제한하고 이거를 또 언뱅크드, 언더뱅크드 되는 나라에다가 이제 보내고 결국은 이 정신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 물론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지만 네네. 이게 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걸 낳고 싶었던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네네. 마크 저커버그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DM이라고 했고 앞에 리브라였죠. 리브라, 네네. 그게 결국은 위안화를 뺏는 거에다가 이렇게 좀 조정했는 처음에는 뭐 달러였지만 나중에 SDR 형태로 네네네. 가려고 했잖아요. SDR인데 위안화를 안 넣으니까 저쪽에 중국에서 화가 나서 CBDC로 또 이렇게 한 거고. 예, 어쨌건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달러 기반으로만 너무 그렇게 한다면은 세계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슬프긴 한데 독점적이에요. 지금 아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좀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IMF 쿼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IMF 쿼터가 이제 저희 이제 85%룰 이런 중요한 건 85%를 4분의 3 이런 거 말하잖아요. 4분의 3의 룰을 받았는데 쿼터가 이게 미국이 한 17%뭐 이 정도 돼요. 18%. 돈 낸게 그러면 딱 그러면은 미국이 반대를 하면은 끝.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사실은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인데 코인 거버넌스까지 미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갈 거냐. 되느냐? 이건 너무 슬픈 얘기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보면 더 밀접한 관련이 많아지는 경제 구조로 간다. 동조화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약간 트렌드를 보면은 경제 블록화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표현해나 그쪽에 있고 또 러시아, 중국 뭐 이쪽이 이렇게 있어요. 묶여 있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뒤에 줄 서라 이러고 중국은 또 미국 쪽에 서면은 너네 조금 약간 좀 피곤할 수 있어라고 이제 또 협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통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건가요 지금? 줄타기를 잘해야 줄타기를 되는 잘해야 거죠. 되는 예. 건가요? 통화 측면에서 뭐 줄타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예. 저희가 뭐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네네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국제화하기 위해서 역외 허브에다가 뭐 이렇게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뭐 이렇게 홍콩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한국도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꼭 그 무역할 때 달러를 거치고 하면은 네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직거래를 하면은 그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 또 원화 국제화도 더 늘어나면은 원화로 인해서의 어떤 시뇨리지 그러니까 이제 원화 통화를 더 많이 확대되면은 그로 인한 화폐 이익도 얻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뭔가 하면 저희가 줄 세우는 거는 달러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거고요. 왜냐면 달러는 그냥 그 자체가 원래 힘인 되니까, 거고 예. 그냥 저희가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 네. 그러니까 위안화만 계속해서 되면은 우리 통화는 위안화에 너무 굉장히 예속적이다? 예속된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강달러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기 위한 원화의 노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